자, 이번 시간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핵심 협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가 되면은 우리 노동자들의 조합활동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L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제노동기구라고 하죠.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은 공정한 무역 경쟁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동법, 각국이 갖고 있는 노동법이 따로따로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를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공정한 무역 경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국제 표준 모델을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정부, 사업주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노동자 대표 이렇게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리고 UN 직속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OECD 국가는 대부분 다 참여하게 돼 있고 OECD 국가가 아닌 회원국들이 187개가 된다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ILO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가입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ILO 핵심 협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O 협약은 상당히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왜 안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권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제 표준 모델을 다 따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ILO 핵심 협약은 총 8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조항 중에 우리나라는 현재 4개 조항만 비준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조항은 비준하지 않고 있죠. OECD 국가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딱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준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7개국 나라 중에 144개국 정도는 8개를 다 비준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국제적 기준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핵심 협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결사 자유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하면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어느 정도로 보장돼야 되는지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들이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관한 조항이 또 2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조항을 우리나라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균등,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 그리고 아동 노동이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좀 심각한가 봅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 이 2가지, 이 4개 조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비준을 해 놓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핵심 협약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핵심 협약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4가지 핵심 협약 조항을 비준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노동 기본권 현황이 어느 정도로 바꿔지게 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 상권이 보장됩니다. 현재는 교사 공무원들은 노동 이권만 있죠. 단결권하고 교섭권만 있습니다. 근데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따로따로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인 건데 노동 이권만 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노동 상권이 온전한 형태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화물, 택배, 그리고 학습지, 그리고 보험 설계사분들, 요즘은 퀵 서비스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아주 다수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문제 때문에 소수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일이 있는 거죠. 업무방해 당했다. 그리고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금액을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비준 동의가 된다 한다면은 손해배상, 업무 방해 뭐 이런 것 등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수 공익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파업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철도를 또 민영화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철도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겠죠. 이때 파업을 하면은 지금 현행은 KTX를 운전하는 기장분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기준에 맞게끔 비준 동의가 된다 한다면은 이들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자, 해고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타 등등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하위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등에서 노동 3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국제기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이 정도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비준된다고 한다면은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 해도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은 나라 망한다는 수준으로 이렇게 달라들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장에 나라 경제에 말아먹는다.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비준을 하겠다고 하고 이 비준 동의서를 ILO에 기타 이걸 갖다 주게 되면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1년이 지나면은 국제법상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관련 법을 만들지 않으면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 상충이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준하기 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비준하거나 국회가 동의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근데 물어보십시다.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국회에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국제 수준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걸 국회에다 맡기면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제 수준에 걸맞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렵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5월 9일 날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이 와가지고 이 정부에다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했던 겁니다. 입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준화하겠다는 거 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입법을 개정 논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비준을 하고 국회 동의 여부를 물어달라.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 문제이지 법 개정 논의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은 과거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핵심 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준을 하고 내년 1년 동안 안 되면은 내년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법 개정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당이 동의를 하는지 어떤 당이 반대를 하는지 이걸 보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 비준 동의 안 하는 정당, 비준 동의 안 하는 국회의원 안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위기 흐름을 만들어가면은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국회로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이 사안을 미루지 말고 비준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그리고 ILO 100주년, 이게 올해 6월 10일부터 21일 날 100주년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ILO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것 아닙니까? 비준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우리도 국제 표준 모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가 좋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가지 잡고 또락또락 또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제발 차이피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서둘러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곧바로 여기에 동의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바로 착수를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